SNS를 워낙 많이 하시는데 네. 병원에서 쉬고 있는 와중에도 이걸 계속 하셔가지고 와이프 이런 분들이 좀 걱정하시겠어요, 가족분들이. 근데 스마트폰은 이제 저한테는 사실은 이제 그 일종의 무기이기도 하고 또 방패이기도 하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영향력 있는 언론들은 사실 이런 문제 잘 언급 안 해주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이거 알려야 되니까 직접. 그러니까 누워서 주로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한 명이라도 더 알리는 거죠. 아하. 알리고. 그래서 어떤 그 시민께서는 근무 시간에는 좀 SNS를 좀 그만해라.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라고. 잘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요? 예, 눈 뜨면 출근이고 눈 감으면 퇴근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자치단체장들은 제일 중요한 게 행정적 결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소위 민의를 수렴해서 그걸 행정에 반영하는 길이니까 예. 평소에도 계속 접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뭐 맨날 막걸리 마시면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인터넷으로 또는 SNS로 접촉하고 의견 듣고 민원 처리해주고 또 제 의견 전달하고 시정 공부하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제가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거의 죽자살자로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아니 그래서 그 파격적인 그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시장실을 개방하셨다. 요거는 근데 이제 뭐 퍼포먼스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어요. 아시다시피 성남시청사가 호화청사라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아방궁청사 뭐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이대엽 시장님 네, 잘 아시는 그 영화 배우 출신이신데. 엄청나게 많이 들었거든요 돈이. 네. 이게 3,400억이 들었는데 이걸 많이 써야 단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아까워서 시청에 많이 와라. 자전거도 갖다 놓고 뭐 시장실도 옮겨서 도서관도 만들고 했는데 1년에 한 100만 명이 와요. 100만 명. 관광으로요? 아니 뭐 이용자 그다음에 뭐 저희가 뭐 어린이들, 체육시설 어린이들 다 개방을 해놨으니까요. 아. 근데 시장실에 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실도 많이 와라. 그래서 제가 써붙여놨죠 이렇게. 아무 때나 와서 인증샷 하십시오. 이렇게 사진 찍고. 저도 있으면 또 사진 찍어주고. 회의하다가도 들어오면 또 사진 뭐 같이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관광 명소가 됐죠. 성남에서는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명소 이렇게 됐죠. 모란시장 아니에요? 모란시장은 일주일에 한 5일에 한 번이고 여기 매일. 좀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왜 나 혼자 단식하냐? 전혀 니들 그렇지 5명은 비슷하게 당하면서 왜 하루 이틀만 하고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 그랬어요? 일단은 저만 카메라를 받으니까 좋지 않았어요. 스포트라이트 받으시니까. 그게 하나 하고. 또 한 가지는 예. 그 다른 시장님들 다른 역할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원시장은 전국의 자치단체장들 설득하러 다니시고 왜냐하면 피해자끼리 싸우지 말자. 정부가 이렇게 싸움을 시키지만 이제 뭐 화성시장 같은 분은 수도권에 설명하러 다니시고 역할을 분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제가 제일 독하니까 거기서 버티고. 그럼 몇 킬로가 빠지셨나요? 6kg 정도. 6kg. 근데 그 중간에 그 11일 정도면 고비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고비는 2주 정도까지는 보통 괜찮습니다. 2주는. 2주 정도까지는 탄수화물 지방으로 버티고 아하. 2주가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럼 실제로 그때부터 손상이 근육을. 제가 다행히 11일 만에 탈출하는 바람에 큰 장기 손상이나 이런 건 없이 끝나서 근데 그 저기 11일 만에 이제 탈출하신 그 계기가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대표가 나타나서 안 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 저기만 이제 김종인 의원이 안 나타났으면 그 언제까지 가는? 그 알 수 없는 그건 알 거죠. 수 없는 이게 거죠. 지금 단식이 정말 어려운 게 시작은 쉬운데 끝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약간 삐끗하면 이제 병원 실려갈 때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출구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정한 성과가 있든지 이제 정부가 예를 들어 후퇴한다든지 사실 이건 기대하기 어렵고 이제 당이나 제3에서 책임질 수 있는 쪽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풀어야죠. 근데 사실 김종인 대표께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단식을 말린 거는 전 정확히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법을 고치는 게 아니라 시행령 자체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는 거는 법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행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고치는 거거든요. 네네네. 법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걸 규제를 합니까? 사실은 국회가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김종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습니다.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요? 왜냐하면 시행령에서 그걸 마음대로 못하게 법을 만들면 되는 것인데 어쨌든 야당이 다수당이고 예. 또 시행령을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 협조를 받을 수 없을 정도 심하게 부딪히면 정부 입장에 밀어붙이기 어렵죠. 근데 그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남이라든지 화성이라든지 신도시 있고 뭐 일산 뭐 이런데 그런 데는 재정이 이제 풍부하니까 조금만 받아라. 네. 이게 도세 배분 문제인데 각 광역시나 도가 이 자체적인 지방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를 도가 위임받아서 결정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뺏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서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죠. 근데 저는 또 조금 반대 시각인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세금을 갑자기 올렸을 때 조세 저항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입장에서도 요구하는 건 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확 풀어줬다가는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엄마와 어떻게든 조금 뺏어보려는 아빠와의 싸움. 뭐 비유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기 이런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썰전 2부에서 예, 이제 선거 뒷얘기 하실 때랑 또 느낌이 많이 좀 다르시네요. 어떻게요? 그때는 그 컷오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뭐 정신 못 차리고 예. 약간 그랬는데 지금 또 이제 약간 왜 그러냐면 앵커 느낌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4년 동안 행안위 위원이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이해가 때문에 가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방자치가 1995년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21년째인데 실질적인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못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권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 네, 재정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의미가 사실 오늘 또 얻어 걸렸네. 그러니까 얻어 제대로 걸렸네 오늘. 아니 그나저나 저기 구체적인 그런 뭐 그 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떨어지는데 돈을 좀 더 주고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말은 그런데 네. 여기 대전제가 잘못된 게 있어요. 이 6개 도시는 부자 도시인 건 맞아요. 도시가 부자인 건 맞는데 1인당 예산은 더 적어요. 그 왜 그러냐면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받는 금액하고 지금 문제된 예산을 합치면 다른 도시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자체는 부자가 맞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도 사실인데 정부 예산 배분이 이미 이 6개 도시가 더 적게 배분됐다. 제가 이걸 증명을 하려고 하나 만들어봤거든요. 이미요? 네. 이걸 또 만들어 오셨어요? 제가 나 이거 방송사에서 준비한 줄 알았더니 제가 만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잠깐 보시죠. 아 근데 이거 저기 이거 확실한 거 맞아요? 아 물론이죠. 아니 제가 명색이 100만 도시 시장이 그럼요. 공무원이 소위문서 작성 써봤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건 이 조정교부 도교부금 얘기하거든요. 예. 이쪽이 적다면 이 말이죠. 이쪽이 좀 많으니까 이걸 떼어줘라 이게 정부 말이에요. 이러면 말이 맞죠. 예.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 이만큼씩 주고 있어요. 그렇죠. 1인당 예산이 174만 9천 원. 6개시가. 예. 여기는 더 많아요. 200만 원이 넘습니다. 1인당 세금은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이 6개 도시가 나머지보다. 요거는 이제 이 6개 도시는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래서 불교부 단체예요. 불교부 단체. 아하. 정부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는 세출보다 세입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줄 필요가 없다 해서 필수 비용보다는 안 주는 세금이 거죠. 많다. 그렇죠. 근데 그 불교부 단체가 6개예요? 6개, 여섯 개 단체. 서울시까지 하면 7개. 7개. 예. 우리나라에 자치단체가 243개가 있는데 예. 이 중에 자기 세금으로 자기 필수 비용을 조달하는 데가 7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G7 같이 7개. 7개. 그 나머지는 필수 비용을 조달 못하니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데 아하. 보조금을 안 주면 부도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불교부 단체가 제대로 된 자치단체죠. 그렇죠. 대신에 정부 말을 잘 안 들어요. 아하. 그러면 이미 다른 데보다도 예산이 더 적은데 10만 원 정도를 더 떼어가겠다는 거예요. 5천 원 정도를. 교부단체가 전국에 거의 다인데 그냥 99%인데 그렇죠. 이 교부단체는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부도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 완전히 의존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죠. 지방자치가 실제로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씀인데 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교부단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니까 아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 반납해야 돼요. 아껴서 필수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정부가 붙이는 보조금이 줄어들어요. 딴 용도 못 써요. 그럼 불용액으로 넘어가네요. 그럼 불용이 되면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정부에 그래서 돌려줘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써야 됩니다. 이걸 교부세의 역설이라고 해요. 교부세를 주게 되면 시민이 낸 세금을 열심히 막 써 없애야 돼요. 필수 비용이 더 부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지원금이 더 줘요. 아하. 그런데 불교부 단체는 어떠냐면 공사비로 5억을 아끼면 그 5억으로 주민들한테 뭔가 딴 걸 해줄 수 있는데 예. 교부 단체들은 5억을 아끼면 정부에 돌려줘야 돼요. 그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게 네. 이번 이 조치로 3개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3시가.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봤어요. 시가. 요 얘기 하실 줄 알거든요. 예. 이게 불교부 단체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줄고 거는 있네요. 줄고 있죠. 예. 현재 7개밖에 없는데 네네. 이번에 하면 4개로 줄어든다. 즉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강요되는 자치가 불가능한 사실상 관선자치체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돈 뭐- 얘기가 아니다. 성남시 누가 우리가 돈을 뺏겨서 못 살고 잘 살고 문제가 아니라 예. 이러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통째로 무너진다.
그 말씀. 근데 이제 시장님 말씀을 듣고 이제 혹시라도 오해하실 시민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현직으로 계신 모든 시장님, 군수님들은 예산을 기본적으로 아껴 쓰려고 하지 일부러 있다고 해서 막 쓰려고 그러진 그렇죠.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 예. 말씀을 한번 좀 더 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상으로는 예.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예산을 아낄 요인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네. 이런 얘기까지는 사실 대중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성남에서 무슨 뭐 청년수당에서 뭐 돈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출산했을 때 물품을 주고. 저는 그래서 이제 잘 몰라가지고 야, 이 보란시장이 장사가 잘 되나 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네, 네. 아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그래서 거죠. 우리는 예산을 아끼면 아낀 만큼 딴 용도로 제가 자율적으로 국세의 거의 대부분은 내 소비 활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주세건, 뭐 부가가치세건 모든 게. 근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내 노력이나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냥 취득세, 맞습니다. 등록세, 레저세, 과천이 왜 들어갔겠어요? 경마장이 경마장 있으니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레저세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럼 뭐 어떻게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걸 방법은 어떻게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재정 문제 때문에 이 소위 분권형 개헌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국가 사무의 57%를 처리하고 있어요. 나라 일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다고. 그럼요. 그런데 지방에 배정된 세금은 20%밖에 안 돼요. 21%. 21%, 그래서 22%. 이할자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이런 60% 가까이 하는데 배정된 예산은 세금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대고 중앙정부가 자꾸 예산을 전가를 했어요. 기초연금. 그렇죠. 예. 기초연금은 저기 나라에서 다 지는 줄 아시죠? 아 그건 저희가 다뤘습니다. 네. 서면에서. 예. 저희 보고 40% 내라, 30% 내라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자꾸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자꾸 이렇게 빼간 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뒤로 또 돈을 대줘요. 부족하니까. 대신 장악력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꼭두가시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첫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원 자체를 정부가 늘려줘야 됩니다. 정부가 자치단체들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예. 변함이 없는데 예. 주는 자금의 성격을 바꿔줘야 됩니다. 뒤로 주는 거, 그게 옆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니라 당당하게 배분을 해주면 되죠. 왜냐하면 어차피 주는 돈이거든요. 야, 이거 필수 비용은 당신들이 알아서 쓰세요. 해야지 목록 다 정해가지고 요건 여기다 쓰고 요건 여기다 쓰고 요건 일자리 만들고 요거는 연금에 쓰고 요거는 보육료에 쓰고 요건 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주면 정해서 주면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정부의 없어요. 하층 기관이 사실은. 되어버립니다. 예. 가족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분가한 자식 집안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부모 집안이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쭉 분가를 해서 살고 있는데 살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개념은 뭐냐면 동생 집안들이 새끼 밥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급식소를 운영해. 근데 큰 집은 밥은 먹고 있어. 새끼를. 한 끼 먹고 있는데 저 새끼 먹고 있네? 그거 한 끼 뺏어서 나눠 갖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부자라서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좀 설득력이 아니 왜냐하면 잘못되게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면 야 니네 새끼 보고 얘네들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야 그거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앉았냐? 이렇게 그 하면 동생들이 왜 그런 모양이 됐느냐면 그 아버지가 자꾸 딴 거 아니라고 자꾸 월급을 뺏어가서 그래요.